교재 27페이지요. 이 학습 목표는 363번째네요. 큰 제사체라는 거지. 큰 제사체. 저도 뭐 논어를 통해서 알게 된 글자인데, 큰 제사. 우리 일상 언어 생활 속에서 익히 쓰여지는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렇게 문장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은요, 이 글자의 쓰임을 보기가 쉽지 않죠. 약체 상징. 글자를 갖다가 분석해 보면요, 두 개의 자소로 다니는데 그 두 개의 자소는 이렇게 쓰여지는 글자네요. 보일시라는 글자오고 그 다음에 임금제라는 글자죠. 보이자는 부수자인데요. 부수자인데 최초의 형태는 이렇게 표현됐죠. 이렇게. 이게 뭘 나타낸 글자냐? 이게 집이 이렇게 있고요. 그릇이 이렇게 놓여 있고 거기다 이렇게 표현돼요. 이것이 그릇이 뭔가에 요 위에 있는데 이게 제탁이에요. 제탁. 제사를 지내는 탁자. 후대로면서 이게 제탁 위에다가 그릇에 재물을 올려놓고 집안의 안녕을 빌기 때문에 마음속을 비는 거죠. 그래서 마음 관련된 심장이 더 초과돼가지고 거기서 나온 글자가 편안할 영자인데요. 집안의 안녕을 빌 때 이 글자가 이 글자를 갖다가 변형시켜 놓은 글자예요. 가를 변대의 넷째 층간 영자가 아니고 제탁이죠. 근데 호대로면서요, 이 제탁을 나타낸 이 형태가 호대로면서요, 제탁이 아무래도 뭐 산꼭대기 같은 데도 제탁을 놓고 하늘에 대고 제사를 지낼 텐데 하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더 높이겠죠. 그래서 이 형태가 호대로면서 높여지는 형태예요. 이렇게요. 좀 더 핵이 추가돼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위가 추가되니까 옆이 전보라 했듯이 옆도 이렇게 추가가 돼가지고 오늘날에 보리시자가 됐는데 왜 뜻이 그러면 제탁에서 나온 글자가 보이다가 됐냐 이거예요. 앞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옛날 한자는 농경시대고 농업혁명이라고 하죠. 청동시대 때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잖아요. 청동기 시대가 본격적으로 농업을 짓기 시작했고 그때 한자 각골문도 그때 쓰여지는 글자예요. 이게 청동기 시대와 농업과 한자가 괴를 같이 한다고 봐야 돼요. 시대적인 괴를. 농경시대 하늘을 바라보고 농사를 짓는데 이게 비가 많이 와도 문제 안 와도 문제인데요. 비가 안 온다고 치면 가뭄이 든 거죠. 가뭄이 들면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하늘에 대고 비를 내려달라고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낼 때 그 제탁이죠. 제탁인데 자, 제탁이 재물을 올려놓고 빌어요. 그때 비는 이유가 어디에 신령스러움을 드러내 보여달라 이거. 그러니까 비가 안 올 때에 제사를 지내는 거 비를 보여달라 그 얘기예요 지금. 비를 보여달라. 제탁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신령스러움을 드러내 보여달라고 지내기 때문에 보이다리 뜻이 나온 거예요. 이걸 설문의자에서는 요 글자하고 요거 세 개를 갖다가 나눠가지고 요거 우리 책에도 보면은 이게 아직 없구나. 이게 윗삼자가 아니에요. 이게 저 두위자가 아니고 윗삼자예요. 윗삼자의 이체자를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렇게도 표현해요. 원래 이 삼자가 기준이 된 선 위에다가 짧은 선 하나를 놓고 위를 갖다 나타내는 글자 아니에요. 그것이 세워서도 표현이 되고 이렇게 해요. 그걸 그대로 정형시킨 거이고 그걸 색을 세워서 표현한 거 두 개의 핵을 합쳐가지고 오늘 이렇게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드러내 뭔가를 보여준다. 뭐 천지인이라고 해달 별 이런 식으로 흐리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철학적인 의미를 들어서 표현했는데 그것은 경강분식의 설명이고 제탁에서 나온 글자예요. 제탁. 이 글자가 아니고 이 글자가 원래 글자인데 이게 제탁을 했거든요. 자, 그 본인 글자가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임금제자예요. 임금제자도 이게 문자학자들의 정론이 사실은 없는 글자예요. 이게 흔히 두 가지 개념으로 이게 나무재단과 관련됐다고 해도 이것도 재단이지만 이것도 나무재단으로 보는 거죠. 나무로 만든 재단으로 설명한 사람도 있고
또 한 분은 꽃받침으로 설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후자 쪽이 더 마땅하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 요 글자를 갖다가 설문에서는 설문이 아니 소전에서는요. 이렇게 좀 유리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근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다음 각골문에서는 그냥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이게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요 핵이 없는 요렇게만 표현된 글자에서 나온 글자가 안일 글자인데 안일 글자도 꽃받침과 관련돼서 이루어진 글자로 설명했거든요. 이게 꽃받침이라는 게 꽃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꽃에 막바로 밑에 받쳐주는 형태. 이게 꽃대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꽃대 이렇게요. 이게 꽃이 있죠. 여기 시방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꽃이 다 없어지고 난 뒤에 시방이 커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꽃받침 위에 그리고 꽃술이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는데 그런 형태를 갖다가 표현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꽃받침을 뜻하는 글자 가운데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렇게 이 글자의 본자로 보는 거죠. 이게 꽃받침체라는 글자 이게. 근거 없이 이 글자가 꽃받침과 관련있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런 꽃받침 채자가 그 글자 본래 뜻을 대신하고 이게 꽃받침이라는 게 열매가 시방이 열매잖아요. 열매가 다른데 열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열매를 달고 있는 꽃받침이다 이거예요 지금. 열매가 굉장히 중요해. 열매가 없으면 사람 죽잖아요. 벼의 열매가 쌀이고 쌀을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중요하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열매가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사람 관련돼 가지고 임금의 뜻까지 지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 임금을 나타내는 글자가 되자 원래 꽃받침을 나타내는 글자는 초도를 한번 더 붙여 이렇게 쓰고 있다. 그리고 그런 형태를 갖다가 표현했는데 조금씩 변화하면서 오늘날 글자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요 형태를 보고 나무로 만든 제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는데 나는 나무로 만든 제단으로 본다고 아직 전문이 없기 때문에 정해진 의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틀린다고 볼 수 없고 이렇게 해서 틀린다고 볼 수 없어요 지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이 더 마땅해 보인다 이거죠. 자, 그 임금제자에서 알아두시 바라고요. 이 임금제자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이 임금제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주면서 의미 역할하는 글자로서 매질체자가 있고요. 체계로 다룰 수 있는 글자예요. 계약을 갖다가 맺는 상황이 계약을 체계로 넣는 상황이죠. 매질체자가 있고 말을 갖다가 잘 살펴서 한다고 해서 살필 체자가 있죠. 말을 갖다가 살핀다고 해서 살필 체자. 어떤 일의 요체라든지 뭐 또는 그 체념하다 뭐 할 때 쓰는 체자도 이걸 들었어요. 또 임금제자 이제 제가 해서 체가 되는데 제로 쓰이는 글자로서 굽제자가 있죠. 굽제자. 동물의 소발굽 말발굽 물 때 쓰이는 굽제자. 반려편을 붙여야겠죠. 굽이 홀수냐 짝수에 따라서 우제류냐 기제류인데 우제류 짜구자를 쓴 거. 짜구라는 게 둘이 짝이잖아요. 짝수일 때는 우제류, 홀수일 때는 기제류 그래요. 그러니까 우제류는 소나 양이고 말은 홀수예요. 홀수. 말은 굽이 하나야. 밑에 하나고 위에 이렇게 두 개가 더 있는데 다리 위에 있는데 그래서 말은 우제류 아니 기제류예요. 말은 기제류인데 우제류 동물들의 굽이 헐거나 입이 헐어가지고 생기는 병이 있어요. 그게 구제역이에요. 구제역. 네, 구제역. 입구자나
입이나 굽이 역질역자의 영병제자인데 이 구제역인데 이 구제역은 우제류한테만 생기는 병이에요. 우제류. 굽이 두 개의 짝수로 되어 있는 짐승. 그래서 우제류 할 때 쓰는 글자, 구제역 할 때 쓰는 제자, 굽제자예요. 굽제자. 자, 이런 데 쓰이고 그리고요. 그리고 요 형태 밑에요. 요 꽃대 밑에 이렇게 밑동 부분을 갖다가 네모나게 표현해 가지고 이게 갑골문의 저 임금제자인데 그 밑동 부분에 네모난 형태 표현인데 여기서 나온 글자가 정의가 있는 글자가 이 글자예요. 이 글자. 네. 여기서 저기가 이제 나중에 이제 소전에서 회계하면 추가되냐 근문에서부터 추가되지만은 이게 밑동적자예요. 밑동적자. 밑동적자가 제가 이 몸 하나가 탈락되면서 이 몸 어떤 적 있죠. 이 몸이 탈락되신 대신에 입선자 기역자를 붙여가지고 적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글자도 근본은 임금제자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지금 임금제자. 자, 그 밑동적자가 그런데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다시 입력하는 글자로 써요. 딸적자가 있어요. 딸적자. 손으로 똑 따낸다 있어요. 적발하다, 적시하다 뭐 이렇게 쓴 글자예요. 손으로 딱 딴다고 해서 딸적자. 수업 시간 초는 학생을 딱 선생님이 너 하고 딱 지적 그런 거죠. 또는 갈적자가 있어요. 갈적자. 길을 따라서 가는 거죠. 딱 가야 할 때 가는 거예요. 적절하다 뭐 할 때 쓰는 글자. 적당하다 뭐 할 때 쓰는 글자. 그 다음에 원수적자가 있어요. 깨부셔야 될 원수적자. 손에 몽둥이 들고 깨부셔야 된다 이거죠. 원수적자. 적군을 때 쓴 글자죠. 그 다음에 물방울 적자가 있어요. 물방울 적자. 우리가 붓글씨 쓰신 분들 먹갈 때 되면 어떤 그릇이 조그만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물방울을 이렇게 뜯어치죠. 그 연적이라고 그러죠. 연적의 적자. 물방울 적자. 그 다음에 정실적자예요. 정실적자. 적장자 할 때 쓴 글자. 적서차별 할 때 쓴 글자. 홍길동전에 나온 적서차별. 정실의 자식. 정식으로 얻은 아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실 실자가 집실자인데 아내 실자가 있대는 아내 실자. 정실 적자. 또는 말로서 꾸짖는다든지 꾸짖는데 꾸짖는 것이 연결돼 가지고요. 기양간다는 뜻까지 연결되는데 말로서 꾸짖는다, 꾸짖을 적자, 기양갈 적자. 이 태백을 갖다 적선이라고 그래. 달나라에서 기양온 신선으로 봐서 적선. 자, 이렇게요. 이렇게 밑동적자예요. 임금제자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밑동적자가 다시 딸적자라든지 적발하다의 적당하다의 갈적자라든지 적군을 때 쓰는 원수적자, 연적을 때 쓰는 물방울적자, 적장자할 때는 정실적자, 적선을 때 쓰이는 기양갈적자 이런 데서 다시 음역하는다는 사실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요 글자는 익히 쓰이지 않지만요. 임금제자가 체가 되면서요. 여기서처럼요. 매질제자나 설직제자처럼 체가 되면서 보이시자가 제사와 관련되는 글자죠. 제사제자라든지 제사사자에 공통으로 쓰이고 있잖아요. 제탁에서 나올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와 관련돼가지고 큰 제사를 뜻하는 거죠. 큰 제사인데 천자가 지낸 제사예요.
예? 단어가 없나 봐요. 예, 요 글자가 익히 쓰이는 단어는 없다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우리 일상 언어 생활 속에서 익히 쓰이지는 글자는 아니라고. 논어를 하기 때문에 논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글자라고 했죠. 여름에 지내는 제사죠. 이제 익히 쓰이는 말 제가 얘기했는데 자꾸 이제 우리 선생님이 또 쉬는 시간에 아까 빛자에게 질풍무 얘기해 주시던데 이제 잘 안 쓰이는 건 빼고 수업 볼 때는 수준을 어디나 맞추는지도 고민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쓰는 한자는 우리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한자. 이제 논어니까 문장 속에 나오니까 쓰긴 했지만은 그 관련되는 글자를 쓸 때는 꼭 알아야 될 글자만 쓰자니요. 자, 그 다음에 이미기자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글자는 이미기자인데 이미기자도 두 개의 자서로 분석할 수가 있죠. 이 글자를 그냥 오늘날 뭐 이렇게도 쓰시는 분인데 정자는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그냥 쩍찍 이렇게 찍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자, 요 글자는 그동안 많이 얘기했어요. 고소할 급 또는 고소할 급이라는 글자로 있죠. 그 다음에 요 글자는 무슨 자예요? 이 부수자예요. 벌써 다 잊어버리셨나요? 숨막힐 기자. 자, 이 고소할 급자를 알아야만이 이 글자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이 글자를 알아야만이 뭐 나아갈 뜻자 이런 글자도 설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뭐 시골향자 이런 글자도 원래 시골향자도 제대로 쓰려면 이렇게 써줘야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정자가 거기에 다 고소할 급자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근데 고소하다는 뜻이 먹는 음식과 관련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먹는 음식과 관련돼 우리가 먹는 음식 가운데 있죠. 옛날 보릿고기에 있는 최고 맛있는 음식이 뭐일까요? 밥이죠. 밥. 밥을 뜻하는 글자가 밥시자가 있는데 오늘 밥시자를 갖다가 흔히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쓰는데 이게 본자가 이거 본자가 제발 본자를 알고 있어야 돼요. 밥시자요. 한자를 가르치신 분이라면 오늘날 익히 쓰이는 글자가 아닌 그걸의 글자 원래 글자 본자를 알아야 돼요. 본자가 이렇게 요 글자는 옛날 각골 모양 들어가 보면 그릇에 뚜껑이 이렇게 있고 밥이 밥그릇이 있는데 그게 고봉으로 음식이 담겨 있는 형태예요. 이 밥의 뚜껑의 형태가 이렇게 바뀌고 고봉으로 담긴 그릇에 고봉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이 음식이에요. 요것이 흰백자처럼 쓰이고 요것이 여기서 밑으로 내가 끄집어 올리기가 힘들다니까 여기서 끊고 여기서 다시 써야 되는데 여기서 끊고 다시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여기서 해야 돼. 이것이 이제 겹칠 수가 없으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쓴 거 아니에요. 이게 밥시자의 본자인데 그대로 쓰는데 편향을 추구하고 뭐 간략하게 쓰려는 욕구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오늘 그냥 이렇게 흔히들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있는데 본자인데 거기에 뚜껑이 없는 형태. 이게 뚜껑이 없는 형태. 이 글자가 이 글자입니다. 그릇에 음식이 고봉으로 담겨 있는 형태에서 나온 글자예요. 이 먹을거리 희한 시절의 밥이 꿀맛이잖아. 꿀맛. 배고픈 사람한테 밥 한 그릇이 얼마나 꿀맛이겠어요. 그래서 맛있는 다른 맛 걸렸는데 고소할 급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 글자는 그래서 밥을 향해서 요 글자는 요게 사람이 요 병무절자는 이게 사람이 다가서는 모양이에요. 밥을 향해서 나아가가지고 곧바로 먹으려는 상황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게 나아갈 적자, 곧적자 하는 거예요. 즉위식. 나아가서 자리 오른다 이게 즉위식을 때 쓰는 즉석을 때 쓰는 즉자.
밥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나가서 밥만 뻘쭘뻘쭘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밥을 막바로 먹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글자는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요. 두 사람이 이렇게 두 사람이 앉았는데 입이 강조됐어. 입이. 그 밥그릇이 이렇게 거북으로 담긴 음식. 그 음식을 대접받고 있는 모양을 갖다 펴는 글자 이게 두 사람이. 근데 한 사람이 이게 사람이 두 개 다 사람이에요 지금. 입이 강조된 사람인데 여기서 이렇게 고소하죠. 음식을 대접받고 있는 게 이게 대접받는다는 뜻과 관련돼 있고 잔치하다는 뜻과 관련돼 있는 글자인데 호재로면서 잔치하다 향연을 벌이다 할 때 쓰는 잔치할 형자는 바로 밥실 하나 더 붙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그런 대집이 언제 행해지냐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나서 추수를 다 한 다음에 이루죠. 옛날 사람이 농사를 짓고 추수를 다 한 다음에 그 우리 높은 사람을 불러다 대접을 하는 상황이야 지금. 근데 시골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골이라는 뜻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대접한다는 뜻은 다시 밥숫자를 한번 더 붙여서 쓰고 있고. 거기에 요 글자가 바로 고소할 글자인데 여기도 지금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숨막힐 기자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입을 크게 벌 형태에서 나오는 글자가 바로 정형돼서 하품문자가 돼요. 하품문자가 달라고 치면은 입을 크게 벌려서 일어난 동작 걸렸는데 입을 크게 벌려서 밥숫자에다 입을 크게 벌린 형태가 달라고 치면은 마신다는 얘기죠. 입을 크게 벌려서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을 크게 벌려서 노래한다고 해서 노래가짜도 이 글자로 쓰잖아요. 이 글자를 덮지않아요. 그 다음에 입을 크게 벌려서 뭐 기뻐한다고 해서 기뻐할 환자도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음역발자예요. 홍색환자가 환이 되면서 입을 크게 벌려서 사람을 속이는 거야. 과장을 하는 거죠. 무뚝뚝한 사기꾼 없다니까요. 기는 인데 입을 크게 벌려서 속인다고 해서 속일 기자. 기만하다, 기롱하다 할 때 쓰는 글자. 입을 크게 벌린 동작에 쓰이는 글자가 하품문자인데 이 하품문자의 반대가 되는 글자가 있어요. 사람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요. 입을 반대로 돌려요. 사람이 앞을 향하고 이게 앞쪽이라고 하면 앞을 향하고 있는데 입을 이렇게 그쪽을 향하지 반대쪽으로 돌린다니까 이렇게 이쪽 입을 반대로 이렇게 돌렸어요. 그리고 입을 다무는 형태를 갖다 표현했어요. 다문 형태. 고개를 돌리고 입을 다물고 있어. 자 거기서 정형화된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입을 크게 벌려서 먹으려고 했는데 이거 입을 크게 해서 먹겠죠. 맛있겠죠. 근데 이거 입을 돌리고 다물고 있으니 입이 다 먹은 거예요 지금. 입이 다 먹은 건데 아니 지금 이게 참 숨 막힐지 다 초점 맞춰야죠.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숨 막힌 거예요 이게 숨 막힌. 고개를 돌리고 입을 다물고 숨 막힐 기자인데 이제 이미 기자는 그런데 여기는 밥이 하나 더 달라고 했잖아요. 밥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요. 밥그릇에 밥이 이렇게 담있는데 그 밥을 다 먹고 고개를 돌리고 입을 다물고 있어요. 이미 다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미 기자. 입이 다 먹었으니까 고개를 돌리고 입을 다물고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이 이미기자가 다른 글자 구세에 도움을 줘서 음역하는 글자가 있는데 물이 달라고 치면은 물될 개자가 되죠. 기가 개로 바뀌었어요. 음이요. 물이 달라고 했지 물될 개자인데 관계수리 할 때 쓰이는 개자예요. 관계수리를 한다. 또는 신방병이 이렇게 달라고 치면 분기할 개자가 돼요. 비분관계 뭐 할 때 쓰이는 개자. 개탄하다 할 때 쓰는 분기할 개자. 나무 목자가 달라고 치면 나무 가운데에 평미래. 이게 평미래. 나무 가운데 평미래라는 나무 관련돼 있어요. 평미래 개자예요. 평미래를 다시 한자로 맞으면 평평하게 민다라는 의미예요. 평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평목계라고도 해요. 그 평미래나 평목이 같은 말인데 평미래 평목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옛날 가난한 시절에 있죠. 쌀을 갖다가 한 대로 참 대밥으로 사 먹기도 했어. 한 대로 이렇게 대로 이렇게 사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죠. 이렇게 대박으로 사는데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대박에다 고봉으로 이렇게 쌀을 담아서 살지도 못해. 좀 깎아달라고 해야 돼. 그러면 이게 나무 이렇게 이게 평평해가지고 이렇게 이걸 밀어 대박 위에다가 이렇게 밀면 고봉이 싹 깎여 나가고 대박 속에 있는 것만 남겼죠. 이렇게 깎아낼 때 사이인데 이 나무가 바로 평목이에요. 대박 속에만 곡물이 남는 거죠. 고봉에 있는 거 싹 없어지고 이 대박 속에 있는 것이 그 쌀을 댈 때에 중요한 고갱이만 남는 거예요. 지금 큰 줄기만 남는다. 이거 큰 줄기를 뜻하는 말이 대개 이게 수도보는 것이 없어지고 큰 줄기만 남는 것처럼 크게 보이는 것을 뜻하는 말이 대개. 그래서 우리가 저 경영학 공부를 할 때 큰 줄기만 담은 서적을 개론서라고 그런다며. 경영학 개론 뭐 이런 식의 개론서라는 말의 개자가 바로 줄기만 남겨가지고 중요한 부위만 이렇게 설명된 책을 갖다가 개론서라고 하거든. 그 대개 그런데 오늘날 평밀의 개 또는 평목계 하지 않고 대개계 하고 있는 거예요. 대개계. 이게 흔히 대개계인데 왜 나무 목자가 대개를 설명하냐면은 본래 뜻이 평면에 평목이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또는 지범자가 이렇게 달라붙어가 쓰이면 지분짐인데요. 이거 지범자가 다른데 기가 구로 바뀌어요. 기가 마구간이에요. 마구간의 구자가 바로 이글자예요. 마구간. 맞자는 말맞자겠죠. 그런데 요 글자가 의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요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가 또 있는데 그 글자 같은 글자는 바로 이 글자예요. 그렇죠. 기가 여기서 개가 되는데 여기서는 기가 애까지 왔어요. 개가 애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속에 사랑을 탄 사랑이 있죠. 그런데 이게 이 글자가 마음에 안 들었던지 그대로 오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천체 이걸로 쓰자 달라붙은 글자. 이게 가는 모양을 나타내는 예자예요. 가는 모양. 이게 이 설문의자에서는 행모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글자를 갖다가 풀이를 행모라고 그랬어요. 모양 문자. 이게 이렇게 써도 이 모양 문자예요. 가는 모양을. 그러니까 가는 모양 예자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자가 요 글자가 사랑의 자 되는 지금 사랑의 자가 다시 음역하면서 천체 거를 쓰자 발 관련됐으니까 발로 가는 모양이다. 이거 가는 모양의 자인데 그런데 요 글자를 안 쓰고 요 글자를 갖다가 사랑을 나타내는 글자로 이렇게 우리가 저 사람이 이게 뭐냐면 이게 매를 합자예요. 원래 이게 옛날 글자를 보면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손으로 도끼자루 같은 걸 메고 있는 모양에서 나온 글자 이게 거기서 매를 합자인데 어찌나 뜻으로 박하사탕에 연꽃 합자를 갖다가 매를 합자를 빚어 쓰잖아요. 자기 뜻을 갖다가 다른 글자를 뺏어서 쓴단 말이에요. 이 글자가 가는 모양을 뜻한 글자고 이 글자는 연꽃을 뜻하는 글자예요. 원래 연꽃 합자. 그런데 이 글자를 뺏어다가 이 글자를 뺏어다가 매를 합자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반하장이라든지 짐하자, 매를하자, 짐하자, 짐을 메고 있으니까 적반하장이라든지 수화물이라든지 이럴 때는 하자를 이 글자를 쓰잖아요. 매를하자. 원래 이게 매를하자거든. 근데 자기 뜻으로 안 쓰이고 다른 글자가 되고 이 글자를 뺏어다 쓰는단 말이에요. 곰웅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원래 곰을 뜻하는 글자 있는데 능하다는 뜻이니까 빛나는 모양 웅자를 뺏어다가 자기 뜻으로 삼고 있잖아. 이게 원래는 빛나는 모양 웅자예요. 능이 웅이 되면서 불화자에서 불빛이 빛나는 모양과 관련돼서 빛나는 모양 웅자라고 얘기해요. 이게 원래는 곰을 뜻하는 글자야. 근데 이 글자를 뺏어다 곰의 뜻으로 쓰고 있단 말이야. 이 글자가 원래는 연꽃인데 뺏어다가 이렇게 매일같자 지마자가 되고 그런 것처럼 이것도 요 글자를 뺏어다가요 가는 모양을 뺏어다 사랑을 뜻한 사랑의 자로 쓰고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 이렇게 이 글자를 갖다가 사랑의 자로 썼어요. 근데 이 글자가 숨막힐 기자, 마음실자, 천천히 그래서 세 개가 합쳐져가지고 세 개를 합쳐서 쓰다 보니까 어떻게 돼? 위에서 너무 아래로 길어. 방귀 형태를 유지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방귀 형태는 찌그러졌다고 생각해봐요. 찌그러뜨면서 이게 변화가 되는데 이렇게 변화가 돼 이렇게. 아이고 이거. 그러니까 이핵들이 하나의 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것이 찌그러지면서 요것이 한 핵되고 요것이 한 핵되고 요것이 한 핵되고 요것이 한 핵돼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쓰이고 요것이 바로 이게 마음십자를 올려붙이다 보니까 이 공간이 이게 넓어진 거야 지금. 그래서 요 핵이 요 핵이 됐다고 생각해야 돼. 거기다가 이제 마음십자하고 전체를 집어인 거야. 그러니까 숨막힐 기자가 이렇게 와변이 된 거야 이렇게. 그래서 결국 오늘날 사랑의 자를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사랑의 자의 본자죠. 이 사랑의 자의 본자가 되고 우리는 한자 선생이니까 한자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니까 왜 이게 숨막힌 기자가 예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음역골자가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이렇게 써야 되는데 호대로 해서 사람들이 이 변형을 시켜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러날 자가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바뀌는 식처럼 이게 드러날 자자 이 두 글자를 합쳐서 이렇게 바뀐 글자 이게요. 이것도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사랑의 자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오늘날 이렇게 쓰인 글자에는 음역 글자가 안 보이지만은 원래 본자에 보면 숨막힐 기자가 예가 된 글자예요. 자. 사랑의 쓰임하는데 제대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자, 그것도 그러니까 숨막힐 기자가 음역하려고 요 사랑의 자는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나질자가 달라붙으면요. 예, 해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흐릿해요. 구름이 막 많이 있구만. 그래서 흐릿할 기자예요. 흐릿해. 뭔가가 정확히 선명하지가 않아. 뭔가 어떤 사실이 선명히 애매하다 할 때 쓰는 애자가 바로 이제 애매모호할 때 쓰는 애자. 애매모호할 때 쓰는 흐릿할 애자가 바로 일자고요. 그 다음에 구름은 자가 사랑의 자가 합쳐진 글자도 있어. 네. 이게 구름길 애자예요. 구름길 애자. 이게 사랑의 자가 이번에 다시 또 이게 또 오니까요. 이 구름은 자가 들어갔더니 구름길 애자인데 운해가 자욱하다 할 때 쓰는 애자예요. 운해가 자욱하다. 바닷가 같은 데 가보면 바다가 잘 안 보여. 막 구름이 막 같이 구름이 많이 꼈을 때 운해가 자욱하다 할 때 쓰는 애자. 애매모호할 때 쓰는 글자, 예인할 때 쓰는 글자. 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죠? 네. 여기 아까 그 밥집작의 본자에서요, 선생님. 위에 그걸 삼합집으로 설명해도 될까요? 아니요, 뚜껑이라고 계속 얘기해보면 삼합집이라고 그래요. 뚜껑인데 그럼 삼합으로 안 돼요? 이렇게 쓰는 글자를 옛날 사람이 삼합집이라고 했는데 이게 삼합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뚜껑이에요, 뚜껑. 네. 이게 우리가 합합자 같은 경우도 이게 밥이 그릇의 뚜껑이에요, 뚜껑. 단독. 아니 이걸 이코자로는데 여기에 들어간 이것도 이코자로 설명할 거예요? 유명하신 분이 네. 그렇게 설명을 하시길래 그래서 여쭤보는 아니 이게 삼합집 밥식자를 그러면 이렇게 삼합집이고 이게 삼합집이라고 보면은 이 글자를 어떻게 삼합집과 어떻게 연결해서 밥식자라고 해야 설명해야지 이거는? 네? 아니 밥에 뚜껑으로 오면 고기를 금방 껐다그러지만 이걸 삼합집으로 해놓고 밥식자 설명할 때 삼합집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 어떻게 하냐면은 네. 이게 삼합집이다. 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된다. 네.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설명하시던데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물건 품자도 이걸 이 글자다 이렇게 설명할 사람이야. 아마도. 근데 물건 품자 이게 이 글자가 아니잖아. 그러잖아요? 있어요. 이거 동영상을 알려주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 수업만 잘 들으면 그 선생님보다 우리 선생님이 더 잘 가르칠 테니까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이 수업 잘 들으세요. 더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 되도록 오세요. 옛날 공부하신 분들이 우리 수업은 문자학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수업이에요.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그 뜻이 되고 어떻게 그 의미인지를 명쾌하게 설명을 한 분이 문자학인데 문자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옛날 분들은 막 파자식으로 막 말을 만들고 막 해서 경강부의시키는 설명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도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물될 관자예요.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쓰이는데 이게 이제 잘못된 글자죠. 이 글자를 갖다가 이렇게 조금 전에 우리 선생님 뭐 듣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써도 잘못, 이렇게 써도 잘못이죠. 반드시 이렇게 써야 돼. 물론 반드시 이렇게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글자인데 이렇게 써서 제대로 설명을 한 다음에 그런데 또 이렇게 잘못 쓰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써도 통용하고 있다까지 덧붙여야겠죠. 그런데 이 글자 제대로 된 글자라고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이제 잘못된 글자가 돼버려요. 잘못 설명한 것인데 이게 제대로 써놓고 제대로 설명하고 난 다음에 문자 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넓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 이체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 가운데 또 잘못된 글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쓰는 것도 통용시키긴 하는데 제대로 글자 이 글자다라고 설명을 해줘야죠. 자, 그래서 제대로 된 글자를 놓고 살펴보는데 제대로 된 글자는 이 두 글자가 합쳐져 있고요. 이 글자는 삼수변이라고 그러죠? 네. 네, 삼수변. 물숫자가 바뀐 글자고요. 그 다음에 요 글자가 지금 문제인데 황새관이라는 글자예요. 그리고 요 글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불숫자 가운데 이 글자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세모에서 나온 글자 아니에요? 이게 지금 세모에서 나온 세축자죠. 그래서 작을 손자고 세축자고 합쳐지는데 이게 호들오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늘날 쓰이고 있는데 이게 작은 새가 참새가 되기 때문에 이게 참새 작자 아니에요? 참새 혓바닥처럼 생긴 저 차잎을 갖다 작설차 그런단 말이에요. 작설차. 그건 다 그 차의 제품명인 것 같아요. 자. 지방방송 좀 꺼주시고요. 저 지방방송은 이따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 자, 이 황새관자가 새주자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뜻이 황새니까 새의 일종인 황새를 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황새가. 그런데 이 황새관자의 황새는 새의 일종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황새는 한새에서 나온 말이 한새에서 나온 말인데 왜 황새가 새 일종인 황새가 아니냐면은 황새는 여기 지금 이 글자에 고문자가 새주자를 바탕으로 보고 있는데 이 글자가 이렇게 옛날 글자를 보면 이 황새관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귀깃이 있어요. 귀깃. 이걸 갖다가 한자로는 우각이라고 그래요. 우각. 기스로 되어 있는 뿔이다 이게. 기스로 되어 있는 뿔. 자, 우리 선생님들 예구자 이런 글자에서도 볼 수 있어요. 기깃이. 예구자도 그래서 이렇게 써야지 맞지. 이렇게 쓰면 틀려요. 이 초도시 형태로 쓰면 틀려요. 반드시 이렇게 써줘야 돼. 이렇게. 여기 황새관자처럼 이것도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써줘야 돼. 근데 그것도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서 이렇게 써도 무방하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더 덧붙일 수밖에 없죠. 근데 쓸 때는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이게
절구고자가 음역거리면서 이게 기기시 있는 새란 말이에요. 이게 기기시 있는 새인데 기기시 있는 새로서 잘 알려진 새가 부엉이 종류예요. 부엉이. 우리가 큰 새로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새가 부엉이 아니면 올빼미요. 올빼미. 큰 새로 뭐 그 위에 매도 있고 그러겠지만은 일단 부엉이 올빼미인데 이 부엉이 올빼미가 거의 구분하기가 힘들어. 거의 구분하기가 힘든데 부엉이의 비읍자하고 올빼미 이응자를 생각해 줘야 돼. 비읍자하고 이응자를 생각해 줘가지고 요것이 기기시요. 요 부위가 기기시야. 부엉이는 기기시 있는 거야. 그리고 올빼미는 기기시 없는 거야. 이게 거의 비슷해. 등치도 거의 비슷하고 밤에 활동은 똑같이 밤에 활동하고. 그래서 구분하기가 힘든데 기기시 있으면은 부엉이로 보고 기기시 없으면 올빼미로 봐야 되는데 이게 조류학자들이 부엉이 올빼미를 판별하는 방법이에요. 그 조류학자들이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바로 여기에 요 형태가 기기시인데 이게 쇠의 기기시를 이렇게 폈는데 쇠의 기기시가 이렇게 바뀌네. 이렇게. 근데 황새는 쇠의 기기시 없어. 이기시 없어. 이 새들이 이 큰 새라고 했잖아요. 큰 새, 부엉이도 큰 새인데 크다는 뜻이 옛날에는 한이에요. 한. 크다는 뜻이 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큰 대자를 쓴 대전을 갖다가 순우리 말로 바꾸면 한밭이라고 하잖아요. 한밭. 그죠? 우리 혼민정음 창제 원리를 밝힌 데 보면은 나는 말씀이 중국에다가 문자로 삼으시 아니고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한 놈이 한이라 할 때 한이라 끝에 가서 한이라가 한이 예 하가 니은자고 한이 되는데요. 한이라죠. 이 한이 많다 크다 그런 뜻이에요. 크다 많다 그런 뜻이야. 뜻을 펴지 못한 사람이 크다 많다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흔히 할 때 큰 숨을 쉬어 한숨을 쉰다 할 때 한이 크다는 뜻이에요. 큰 길을 한 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원래 한강도 오늘날 나라 이름 한자를 써서 한강을 이렇게 한자로 쓰지만은 순우리말인데 그냥 치우는 것뿐이야. 한수 한자고 전 상관없어. 큰 강이라는 얘기였어. 원래 큰 강. 한강도. 근데 굳이 한자를 쓰기 문자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을 갖다가 한자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 이 글자 갖다 쓴 것뿐이야. 한이 크다는 뜻이 순우리말인데. 한과 이을 때 쓰이는 한자도 크다는 뜻이고 그 한이 그런데요. 한이 후대로 오면서 비음으로 마지막 이음자가 비음으로 바뀌는데 우리가 한에서 나온 말 걸어서 한소가 나중에 황소가 되거든요. 한소가 황소에서 나온 말이 황소가 한소에서 나왔는데 황소를 누렁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누렁소가 아니에요. 이렇게 누렁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글 쓰는 사람들 보면은 신문 같은 데다가 대학교 교수들이 뭐 칼럼 같은 거 쓰는데 황소를 갖다 누렁소로 생각해서 글 쓰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어요. 모르면 눈에 안 들어오지만 저같이 아는 사람한테는 왜 이렇게 사람 황소를 누렁소로 생각하지? 이렇게 잘못 된 수를 종종 발견하는데 요즘 많이 줄어들긴 했어도 누렁소는 황우지 황소가 아니에요. 황우. 황호를 누렁소라고 하지 황소는 누렁소가 아니라니까요. 황소를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덩치가 큰 수소라고 되어 있어요. 수소가 아니고 수소. 덩치가 큰 수소. 시옷자 붙이면 안 돼요. 양이나 양 같은 경우는 순양이라고 수양이 아니고 순양. 염소, 쥐. 이 세 개만 시옷자를 붙여요. 이 국어 공부에서 나와요. 순염소, 숫쥐 이렇게 세 개만 시옷자를 붙이고 다 시옷자 없이 써야 돼요. 양하고 염소고 쥐 빼놓고는 이것도 아이들한테 교육을 해줘야 돼요. 국어 시험에 나와. 국어 시험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험 같은데 데도 나온다고요. 근데 다시 저래 덩치가 큰 수소인데 암소에 비해서 수소가 덩치가 커요. 그래서 수소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황소가 덩치가 큰 수소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정지용이라는 분이 쓴 시 가운데 향수란 유명한 시가 있어요. 그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 노래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그러면서 쭉 옛이야기 지들대는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비 금빛 게으른 울음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비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운골인데 황소가 그랬는데 이 얼룩배기는 옛날 사람들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키우는 소가 검은 소가 있고요. 근데 노란 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얼룩소가 있어요. 얼룩소. 전통적으로 키우는 소. 검은 소가 흑우를 말하는 거 흑우. 흑소. 노란 소가 황후를 말하는 거예요. 얼룩소는 칙소라고도 해. 칙소. 그 얼룩소를 얼룩배기 소라고도 한다고 해요. 얼룩배기 소. 그 칙소를 말하는 거예요. 칙소. 그 몸이 얼룩얼룩하는데 누렁소가 또 그지대는 몸이 얼룩얼룩한데 또 그지대가 누렁소 몸이 얼룩얼룩한 누렁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누렁도 들고 얼룩된다고 그러면 얼룩얼룩은 덩치가 큰 숫소란 얘기야 그게. 얼룩배기 황소가 올 때에 얼룩얼룩한 칙소무늬가 있는 덩치가 큰 숫소를 말하는 거지. 얼룩얼룩하고 또 거기다가 또 누렁기도 하고 하는 소가 없잖아 사실은. 근데 황소를 할 때가 누렁소를 잘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이게 조심해야 돼요. 황소가 누렁소가 아니다는 사실이요. 그런데 그 황소도 이게 요새 제대로 된 덩치가 큰 수소라고 하면 크다는 뜻이 한에서 나온 말이야. 그런 것처럼 한새에서 나온 것이 황새고 이건 덩치가 큰 새인데 부엉이나 올빼미 건데 그 중에 특히 부엉이와 관련된 새를 갖다 말하는 거지. 그 우리 책에도 보면 수리부엉이 이 참 여기 이 글자는 상황에 그러니까 수리부엉이 같은 새 보면 이 귀깃이 크게 있다 봐요. 귀깃. 우가.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요. 이걸 황새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황새는 새 일종인 황새가 아니고 큰 새에서 나온 말인 황새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한소에서 나오고 황소인데 우리가 저 옛날에 주거시설이 저 안 좋고 주거시설이 문 같은 것도 안 좋단 말이에요. 문에 구멍이 이렇게 나가지고 겨울에 찬바람이 훅 들어오면은 그게 아주 크게 추운 바람을 생각하지 황소 바람 들어온다고 황소가. 누렁소가 들어온 거 아니야. 큰 바람이 들어온 거야. 큰 바람. 자 그렇게 해서 황새 관자를 알아주시기 바라고 이 황새관자예요. 이 황새 관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돼서 음역하는 글자로 써요. 관원관인데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다는 뜻의 볼견자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볼관자가 되죠. 볼관자. 관람, 관객, 관광 뭐 할 뜻은 관자로. 그 다음에 장군문자예요. 물이 들어가 있는 장군문자인데 저 기차가 긴 기차를 쓴 이유가 물을 태워서 가는 거 아니에요? 옛날 최초의 기차는 기관실에다 물을 채워가지고 막 석탄으로 떼가지고 그 생기는 압력 물을 끓이면은 거기서 압력이 생겨요. 주전자에다가 물 끓이면 주전자가 들썩들썩한 이유가 압력이 생겨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압력을 피스톤에 집어가지고 직선 운동을 시키고 직선 운동을 다시 회전 운동 바퀴에 집어가지고 회전 운동을 해서 바퀴가 내리로 가게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큰 역할은 게 기관실이에요. 기관실 관자가 그런데 물이 차 있는 곳인데 원래 물이 차 있는 큰 두레박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두레박. 기관실 관자인데 물이 차 있는 두레박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음이 아까 맡겨서 권자로도 쓰이는데 저울권자. 나무로 만든 저울이 원래 저울권자. 저 대법원에 가보면 대법원 정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그 정문 앞에 자유의 여신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니 자유라는 정의의 여신상. 저 뉴욕에 가는 자유의 여신상 있죠. 이게 그래도 고쳤으니까 그나마다 무심코 자유의 여신상하고 넘어갈 뻔했다. 정의의 여신상이 있어요. 정의의 여신상이 한 손에 저울을 들고 있어요. 저울.
저울 지른다는 거야. 저울질. 제가 입고 옷을 저울 지르는데 그런 일 아무나 입는 게 아니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권세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저울질하다 그런 뜻이 있고 저울질하다 그런 뜻이 있고 권세를 뜻하는 글자가 돼요. 권자. 보통 그 한자 자전 옥편 찾아 보면은 저울추라고 이렇게 많이 쓰는데 저울추. 네. 저울추라고 하면 틀린 거죠. 아니 저울대가 나무 목자가 달라붙었으니까 원래 저울대라고 관련이 돼야 돼. 그렇죠. 저울추는 아니라고 봐야죠. 아니 근데 당장 인신이 된 뜻이니까 그러니까 저울질하다도 인신이 되니까 저울추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저울질하다 할 수도 있고 저울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그걸 도리무시해서 이제 저울이라고 한 거예요. 저울추하면 보통 쇠로 만든 걸 그렇죠. 생각하니까 쇠붙이는 나무로 된 것은 없죠. 그러니까 원래 본의를 따진다고 하면 저울추보다는 저울대가 더 본의에 가깝겠죠. 근데 이제 그게 저울과 관련돼 있고 저울의 일종까지 다 포함하니까 저울추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권할 권자예요. 애써서 권유한다 이거죠. 권유한다. 권성징악할 때 쓰는 권자죠. 힘력자를 써서 권할 권자죠. 그 다음에 아음인 기역자가 후음인 이음자나 시음자로 닮았으니까 관이 환이 될 수도 있겠죠. 기뻐할 원자. 입을 다물고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누구가 왔는데 반갑다고 막 해야 환영한 줄 알 거 아니에요. 기뻐할 원자. 서로 기쁘란 자, 기뻐할 자, 기쁘란 자. 서로 기쁨을 나누면서 경기를 해. 옛날에 서울에서도 오고 평양에 가서도 오고 그걸 교환 경기라고 해요. 교환 경기. 기쁨을 서로 나누는 거야. 그 교환의 환자를 갖다가 바꿔란 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바꿔란 자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바꿔서 하는 경기가 아니야. 서로 양쪽이 기쁜 일을 서로 나누자고 해서 하는 경기예요. 역전경주 그러면 역 앞에서 켜는 경기가 아니야. 그게 역전이라는 게 바통 같은 걸 전해주거든. 그러니까 전할 전자의 역전경주.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역전경주를 한단 말이에요. 옛날 역참비듯이 바톤을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바톤이 전달이 되는 거야. 그 전할 전자의 전할 전자. 근데 역전경주가 앞전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 말을 역전이란 말은 이 말을 쓰지 이 말을 안 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환도 이걸 쓰지 이걸 안 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완전.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앞면방에 그런 것들이 또 대부분이 앞면방에. 앞면방이 오지 말라고 하는데 앞면방에 앞면을 얼굴 한자에다가 남면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앞면방에를 갖다가 얼굴을 갖다가 생각하는데 편안하게 잠자는 면자야. 잠자는 면자.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내가 막 뭐 글 쓰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나를 건드릴 때 내가 앞면방에 오지 마 하면 그건 잘못된 말이야. 내가 쉬는 시간에 좀 쉬려고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막 깨우는 상황. 그럴 때 앞면방에 있지 마. 그건 맞는 말이야. 근데 앞면방에는 이 앞면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얼굴 앞에서 막 방해하는 것으로. 그런 것들이 많다니까요. 그렇게 이렇게 잘못 알고 쓰면서도 그러면서도 한자를 할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자를 잘못 쓰면 노래에서 나오냐 지지 부지 시제하라고 알지 못하는 거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자기들이. 모르고 술인지도 모르고 써먹으면서도 하지만 안 해도 된다고 하고 있잖아.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한자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한자를 알면 한자를 알아야 정말 이 말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쓰고 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글자예요. 이 글자도 가는 관인데 이게 물될 관자예요. 물될 글자가 앞에서 나왔는데 관계술이요. 아까 하면서
물들개자가 한번 나왔었죠. 관계술일 때서 관자고 개자죠. 저 관장하다 이 변비 있는 사람들 관장하다 아이들 이렇게 변비일 때 관장을 거기다 이제 약에 성분이 들어 있는 액체를 갖다가 이제 집어야 되니까 관장하다 했습니다. 자, 이제 번째가 말씀드리다시피요. 이게 반드시 이렇게요. 기기세 형태로 쓰는데 이렇게 초대 형태나 그걸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막 쓴 사람들이 이런 형태는 아예 잘못된 건데 사람들이 자꾸 글자를 정확히 쓰려고 정하고 그냥 편하게만 쉽게만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엉터리 글자들이 만드는 겁니다. 요 네 글자들 이게 수리보험의 환이라는 글자 이게 수리보험 여기서 이렇게 나온 글자 수리보험 글자 이렇게 쓰면 풀마늘 출자가 돼버려요. 풀마늘 이게 절구고자가 음역거리면서 수리보험이 환자가 되려붙으니 이게 원래는 부엉이 고자예요. 부엉이 고자 본래 뜻이 부엉이 고자. 근데 구라는 자체가 애고자하고 비슷하고 어릴고자하고 통하는 의미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다는 뜻, 옛날의 뜻이 시옷자 붙이면 안 되죠. 얘 뜻으로 가차된 것 뿐이야 사실은. 이게 부엉이 고자인데 자체가 옛날과 통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얘의 뜻으로 쓰인 것 뿐이야 지금. 본래 뜻은 부엉이 고자.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이렇게 써놓고 설명을 못하지 제대로 설명을 풀만을 줄줄 써놓고 어떻게 설명이 되냐고. 자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를 범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끊고요. 쉬는 시간 갖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수업 진행해 볼게요.